자, 독해책. 자, 오늘은 이제 어법성 판단 문제를 풀 거야. 자, 모의고사 우리 연습할 때 보면 29번 문제가 있거든요. 29번 문제에 어법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한 문제. 그 29번을 풀기 위해 우리가 어법 연습을 하는 거지. 하지만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에서는 29번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내신에서 어법은 좀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문제 푸는 거, 답 찾는 거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이게 답인지, 얘는 왜 답이 안 되는지 자꾸 분석해야 돼. 그래야지 다른 문제로 바뀌었을 때 풀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했던 어법, 지금 전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여러 가지 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법 문제를 풀 건데, 자, 문제가 밑줄 친 거 이제 틀린 거 찾는 내용이지. 틀린 거 찾는 내용. 그러면 얘는 요령이 딱히 없어. 어법 문제니까 주제문 이런 거 찾기보다는 이제 우선은 어법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지만 한번 힌트를 한번 봐볼까요? 자, 당연히 기본 어법을 문법 알고 있는지. 근데 많이 반복되는 출제 유형이 있어. 예를 들면 능동 수동이라던가 관계사 접속사라던가 이런 거. 그래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당연히 읽지 않고 풀면 된다. 그래서 얘가 맞는지 보려면 얘가 들어있는 문장 정도, 앞뒤 정도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밑줄 친 문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석을 하는 거야. 분석을 해서 얘가 이걸 물어보는 건지, 동사 자리를 물어보는 건지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한다. 자, 주로 나오는 것들은 관계사, 관대, 관부. 우리 이거 어법 시간 한 거잖아. 완전 불완전 찾으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what과 that 고르는 거. 이거 뭐였어? 선행사 유무 또는 관대 what이냐 접속사 that이냐 이런 거. 그러니까 결론은 이 관계사 문제를 풀 땐 항상 뭘 생각한다? 뒤를 본다. 완전 불완전을 먼저 보는 게 1순위야. 완전 불완전을 판단한 후 관계사 자리인지 접속사 자리인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뒤를 보고 완전 불완전을 자꾸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렬 구조. 자, 병렬 구조라는 건 등위 접속사 and, but, or. so도 있지만 주로 얘네. 자, 이 접속사가 연결하는 말이 앞과 뒤가 문법적 형태가 똑같아야 돼. 그런 걸 병렬 구조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가 동사 자리면 똑같이 동사 자리. 여기가 동명사 ing면 뒤에도 똑같이 동명사 ing. 이렇게 맞춰주는 거. 이런 병렬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분사. 우리 분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랬어? 대부분 능동 수동이랬잖아. 그래서 능동 ing인지 수동 ed, pp인지 이거 맞춰준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말고 또 몇 개 있는데 이제 5개만 나온 거야. 자, 명사, 대명사, 대동사. 자,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면 복수명사가 나왔어. 그럼 그 다음 문장에 얘를 받으려면 만약에 물건이라 치면 대모로 받아야 되잖아. 여기 만약에 it이 써 있어. 그럼 이건 틀리잖아. 이런 걸 찾는 문제라는 거지. 그 다음에 대동사는 뭐야? 대신하는 동사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 나는, 그러니까 쉽게 해보면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도 그래.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두라는 동사는 이 좋아하다 동사를 대신해서 쓴 거잖아. 이런 걸 대동사라고 해. 대동사는 이 동사가 앞 문장에서 누구를 대신하는지, 어떤 동사를 대신하는지를 찾아야 돼. 어떤 동사를 대신하는지. 그래서 그 대신하는 동사가 비동사면 똑같이 비동사. 일반 동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가져야 된다? do, does, did로 가야 된다. 요게 대동사 문제로 많이 나오는 편이지. 이렇게. 그래서 이따 문제 풀 때 이런 걸 다 해야 돼.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중에 하나가 빠졌어 지금.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 기억나?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건데.
형용사의 부사의 쓰임이 다르잖아. 이건 어떻게 찾는 됐어? 자, 뒤에 대부분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면 뒤에 명사 나오면 형용사 들어가고, 자, 뒤에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그다음에 분사 들어가는 경우 많아. ed, ing 이런 거 나오면 부사절인 거지. 그거 구별하는 거. 그래서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뒤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구별해보자. 이것도 이따 한번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요런 여러 가지. 그래서 문제 의도를 파악하는 거야. 어떤 문법사항을 요구하는 건지 이렇게 찾는 연습을 이 책 밑에다 사실은 니네가 이렇게 1번은 무슨 문제, 2번은 능동수동, 뭐 3번은 전치사 접속사 이렇게 자꾸 정리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우선 1번을 너네가 해봐. 자, 1번을 풀고 밑에 뭐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해보고 같이 설명해줄게. 자, 1번 먼저 풀어보자. 자, 1번. 자, 1번이 맞는지 틀리는지 1번은 뭘 물어보는 문제일까? 1번은 뭐를 물어보는 문제일까? 공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번은 앞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 이거 보여, 이거? 이거. 자, 1번은 무슨 문제야? be used to 동사 원형이 맞느냐? be used to 동명사 ing가 맞느냐 물어보는 문제잖아. 얘랑 얘는 의미가 다르잖아. 자, 얘는 무슨 뜻이었어?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라는 뜻이고, 밑에 거 무슨 뜻이야? 밑에 거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잖아. 그럼 얘가 맞으려면 익숙하다 뜻이 생겨야 되잖아. 근데 여기 봐봐. 자, 이상하게 느껴질지도 몰라. 처음에 만약 네가 둘러싸여져, 다른 사람에 의해 둘러싸여지는 것이 익숙해진다면 처음엔 낯설 수도 있어. 익숙하다 맞네. 왜냐면 여기 주어가 you인데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다는 이상하잖아. 사람이 사용된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익숙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야. 1번 맞아. 자, 2번은 뭘까? 자, 2번은 자, 우선 얘가 당연히 준동사 자리가 맞는지 보는데, 자,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 될 수 있어. 주어 동사 나왔지? 그럼 얘는 준동사는 맞는데 이 liberating이 liberty가 뭐야? liberty. 자유잖아, 자유. 여기서 나온 거야. 자유롭게 하다. free야, free. 동사야, 여기선. 자유롭게 하는 것. 자, 주어 동사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야. 자유롭게 하는 것. 그래서 문제가 없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자유롭게, 너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문제가 없어. 동명사 자리 맞아. 보어 자리라서 합격.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형용사냐 부사냐 문제지. 아까 얘기한 거. 근데 여기 앞에 feel이 있네. 자, feel 같은 거 우리 감각동사, 이형식 동사잖아. 감각동사 뒤엔 뭐가 온다? 형용사 보어가 온다. 형용사가 와야지. 뭐뭐하게 느껴지다. 그래서 맞지. 절대 ly 붙이면 안 된다. 여기까지 생각해야지. 자, 그럼 이제 4번, 5번이야. 자, 4번은 what이야. 자, 그럼 이런 거 관대인지 이런 거 생각하려면 뒤 불했네. 주어가 없네. 불완전하네. 그럼 관 대자리네. 근데 앞에 뭐가 있어? 자신감이라는 선행사가 있어. 틀렸네.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인 자신감. 이렇게.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 뭐를 고쳐야 돼? 선행사 있으니까 위치나 돼. 이렇게.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그 다음 5번이 좀 어렵지 않았어? 5번은 무슨 문제일까? 5번은 like 앞에 and가 있잖아. 이런 거 무슨 문제야? 병렬 구조지? 그러면 이 like을 누구랑 병렬한 거야, 지금? 그렇지. 자, 이렇게 들어가. 자, 주어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자, 동사. 핵심 주어는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배우는 것, to. 자,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가 learn to 부정사야. learn 다음에는 동명사가 안 돼.
on your own은 혼자 있는 것, 독립적으로 있는 것 이런 뜻이야. 혼자 있는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너 자신이 함께 있는 것. 여기서 컴퍼니는 회사가 아니야, 얘들아. 회사라는 뜻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 동료 이런 뜻이야. 뭐 함께 교제, 동료 이런 완전 다른 뜻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너 자신이 혼자 있는 걸 배우는 것, 너 자신이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거야. 그러니까 뭘 배우냐면 혼자 있는 것 배우고 그 다음에 네가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 것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learn to야 여기. to 생략이야. to는 생략할 수 있어. 투부정사 병렬인 거지. 그래서 동원, 병렬. 그래서 맞는 거지. 단수 동사도. 이런 자신감, 이런 종류의 자신감으로 향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자신이 뭐 함께 있는 거, 누군가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런 걸 배우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 주제는 그거. 그래서 주제 문장, 그러니까 답은 그래서 문법적으로 틀린 게 4번이고 이 글의 주제문은 여기 있어. 명령 내렸잖아 지금. 명령문 어딨니? 여러 개 나오지만 이거 배워라. 너 자신이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법을 배워라. 혼자 고립되거나 외롭게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라. 이런 내용인 거지. 이게 이 글의 주제. 답은 4번입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2번 가봅시다. 자, 그다음 2번 하나 또 여러분 해볼게요. 자, 2번. 2번이 아니라 1번이구나. 자, 1번. 자, 자, 1번이라고 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왜 1번이라고 했을까, 우리? 2가 틀렸다는 뜻이야? 1번으로 한 사람은 왜 틀렸다고 했을까? 투부정사가 이상하다는 뜻인데, 지금 여기 투부정사가 왔는데, 자, 봐봐. 이렇게 투부정사 갔는데, 여기 컴마가 끝났어. 그럼 얘는 부사 역할이야. 부사 구야. 그러면 당연히 동사 못 오겠지. 준동사 자리지. 그러한 환경을 이뤄내기 위해 끊고 명령이야. 로어 동사. 낮춰라. 볼륨을 음량을 바깥 외부의 소음 음량을 낮춰라. 문제가 없지. 그지? 여기 지금 명령문이니까 주어가 있다 치고 여기가 진짜 동사가 얘란 말이야. 문장에 동사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는 동사 자리는 당연히 될 수가 없잖아. 어치브라고 쓸 수가 없지. 동사가 아니라 부사 역할을 하는 준동사로 바꿔주니까 투부정사가 들어가줘야 돼. 1번이 맞습니다. 1번은 맞습니다. 이거 백색 소음 들어봤어? 이거 지금 뭐냐면 수면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지? 지금 박쥐가 나왔잖아. 박쥐는 낮에 잠을 자잖아. 그래서 박쥐가 낮에 잠을 자기 위해 동굴을 선택하잖아. 그 이유가 뭐래? 이런 거라는 거잖아, 지금. 응? 그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봐. 이런 내용인 것 같아. 1번은 문제가 없고, 자, 2번의 that을 우선 봐요. 자, 뒤에 주어가 없지? 그러면 불완전이잖아. 이거 글씨 조그만가? 자, 뒤에 주어가 없네? 그럼 주격관 대자리야. 맞나 봐야지. 선행사가 있네. 자, 무거운 커튼, 두꺼운이야. 그러니까 두꺼운 커튼, 우리 그 두꺼운 커튼 있잖아. blackout shade, 뭐 음영을 차단하는 우리 암막 커튼이라고 막 하지. 그런 걸 사용하거나 eye mask, 안대를 사용해라. 빛을 차단하기 위해. 자, 그 빛은 뭐다? 컴마, 동격 컴마야. 그 빛은 강력한 단서다. 어떤 단서? 뇌에게 말해주는 단서. 자, 주어가 없네. 선행사 있네. 주격관대. 맞네. 너가 깨어날 시간이라고 말해줘. 그러니까 밝으면
뇌가 우리한테 야, 너 깨어 있어야지. 지금 낮이잖아.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지. 2번은 맞지. 자, 3번. 자, 3번은 아까 우선 이 단어를 모르면 이거 좀 풀 수가 없거든. 환기시키다라고 했어. 그럼 봐봐. 이 문장 분석해. keep. 자, 명령문이야. 자, keep. 유지해라. 온도를. 자, 원래는 이것도 문제 나올 수 있어. 얘가 나오지 않는데 keep 뒤에는 형용사 자리거든, 얘들아, 무조건. 보어. 뭐뭐 한 상태를 유지하다. 그럼 얘를 틀렸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있잖아, 형용사. 시원한 상태를 유지해라. 그럼 comfortably는 저 cool을 꾸미는 거지. 편안할 정도로 시원한 온도를 유지해. 그게 화씨 60에서 75도 사이. 그리고 자, 그 다음 end인데 지금 room이 나왔잖아. 지금 여기 keep에 걸리는 거야. 여기 keep이 생략된 거야. 온도를 이렇게 유지하고 또 뭘 유지하냐면 방을 잘 환기. 그럼 지금 이 형태야. keep 목적어 keep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 이 관계 보라는 거야. 뭐를 뭐뭐한 상태로 유지하다. 동사야, 이렇게. 상태로 유지하다. 자, 그러면 지금 목적어가 누구니? 방이야, 방. 방이야. 그럼 방과 환기시키다를 생각해봐. 그리고 keep 뒤에는 이 보어 자리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만 올 수 있어. 근데 ventilate는 동사잖아. 그건 동사가 올 수 없지. 그건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게 누구야?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주면 뭐가 돼? 동사가 형용사 된 애가 누구야? 분사지, 분사. 그러니까 얘는 분사로 바꿔줘야 돼. ing나 ed를 붙여줘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 지금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분사로 바꿔줘야 된다고. 이해돼? 그러면 능동수동을 봐야 되겠네? 방과 환기시키다의 관계를 따져보자.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지. 그래서 3번이 틀려. 3번은 방을 환기된 상태로 유지해라. 그래서 3번에 pp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좀 어렵지. 자, keep 구문 기억해. keep 5형식 동사로 쓰이면 keep 목적어 형용사 자리. 동사는 올 수 없다. 뭐뭐한 상태로 유지하다. 그래서 방이 잘 환기된 상태를 유지해라. 그러면 좋은 수면을 잘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야. 자, 그러면 4번은 왜 맞을까? 자, 4번은 왜 맞을까? keeping, consider 앞에 consider를 봐야지. consider. 고려해라. 자, consider 뒤에 목적어, 투부정사야, 동명사야? 동명사겠지. 동명사 맞아. 이거 뭐야? 얘 애완동물이구나. 애완견, 반려동물. 잠잘 때 반려동물을 네 침대 아웃 밖으로 꺼내놓으라는 거지. 꺼내놓는 상태를 고려해보라는 거겠지. 그 다음에 또 얘는 무슨 문제야? S 붙었잖아. 그럼 얘는 동사 자리가 맞아. 단수 복수 보라는 거야. 수일치. S 붙은 거에 밑줄 쳐 있으면 수일치 보라는 문제야. 자, 그럼 주어를 찾아야 되겠지? 주어는 누구야? keeping. 이게 주어야. 유지하는 것. 방 밖으로 keep out of. 방 밖으로 빼내는 것. 뭐를? 컴퓨터, TV, 그 다음에 뭐 일하는 그런 자료들을 방 밖으로 빼놓는 것은 strengthen. 뭐한다? 강화시킨다. 너의 정신적 연관성을 침대와 잠의 사이에.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동명사 단수동사. 됐지? 그래서 답이 3번이었어. 1번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그래도 좀 답 찾은 사람들이 있거든? 자, 2번에 1번은 왜 맞냐? 2번에 1번. 자, 이 2번에 1번은 투부정사가 맞는지 보는 거거든? 자, 2번에 1번은 여기를 봤어야 돼. 이렇게. 5형식이야. 자, 많은 대학들이 require, 요구한다. 학생들이 강력한 개인 컴퓨터를 가져오기를 요구한다라는 뜻이야. 갖고 있기를. 자, 5형식이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럼 우리 목적격, 보어의 투부정사는 언제 오지? 주어가 지각사역 아닐 때 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맞지. require가 지각사역 동사가 아니니까 to가 와야 되지. 자, 다음 2번. 자, 2번에 is에 밑줄쳐 있다는 건 주어 찾아야 되겠네? 단수 복수 찾으라는 거지? 주어 누구야? 주어 situation, 상황. 단수. 초등, 중학교. 세컨드리는 두 번째 학교니까 중학교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상황은 is changing. 변하고 있다, 빠르게. 단수. 맞고. 자, 3번. 3번은 수동 문제네, 수동. 능동 수동 문제네. 자, 아이들은, 이거 능동 수동이 아니라, 이거 뭐야? be used to 다음에 명사가 나왔잖아, 지금 명사. 아까 be used to 다음에 동명사 ing 나오면 무슨 뜻이었어? 뭐뭐에 익숙하다잖아. 동사 원형이 나와야지 사용되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저 명사도 동명사에 들어가는 거야. 똑같이. 둘 다 명사잖아. 익숙하다는 뜻이지. 아이들은 익숙하다. 이게 사용되다가 아니야. 그래서 3번도 맞는 거야. 익숙하다라는 뜻을 쓸 때는 비동사가 꼭 들어가고 used to를 써줘야 되는 거지. 컴퓨터 기반의 학습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다. 유치원에서 너는 볼 가능성이 크다.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and 3세에서 4세 아이들을 볼 가능성이 커. 자, 분석 가보자. 너는 볼 수 있다. 자, 이거 C 봐야지, C. 얘네들이 이거 하는 걸 본다. 이거지. 지각동사 나왔네. 지각동사 뒤에 목적격보 ing. 맞는 거지. 그지? 3, 4세 아이들이 컴퓨터 사용하고 있는 걸 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맞지. 자, 마지막 5번이야. 그럼 답은 5번이야. 자, 5번에 틀렸어. 5번 앞에 and가 있네. 병렬 구조네. 그럼 이 첫째 문장 여기 있는데 얘가 동사 원형 아무것도 안 붙었는데 눈 찍고 봐도 아무것도 안 붙은 동사는 없잖아. 그럼 병렬 구조가 없다는 거지. 그럼 쟤는 틀렸다는 거지. 한 회사가 컴퓨터를 판다. 아이들에게. 2세만큼 어린 아이한테 컴퓨터를 파는데 어떤 컴퓨터를 파냐면 자, 얘는 멀리 떨어져 있어. 여기가 선행사야. 이렇게 꾸미는 거야. 대절, 관대. 어떤 컴퓨터를 파냐면 그래서 얘는 여기 S가 붙어야 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지. 선행사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멀리 떨어져 있어. 이렇게 가는 거야. 2세만한 아이한테 컴퓨터를 파는데 어떤 컴퓨터를 파냐면 줘. 설명을 해줘. 인스트럭션. 그리고 질문을 물어. 친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그래서 얘는 병렬을 어떻게 맞춰야 돼? 컴퓨터가 설명을 해준다. 질문을 한다. 친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ask에 뭐 붙여? S.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이해됐죠? 좀 복잡해요. 자, 3번은 우선 1번은 무슨 문제일까? 자, 1번은 병렬 구조네. 자, 요거 찾아야겠네. 누구야? 얘야, 얘. 얘랑 맞춘 거. 노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끊어야지. 우리는 알고 있어. 피트니스가 우리를 더 운동이지 뭐. 운동이 더 우리를 건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는 거. 그지? 향상시켜 주는 게 얘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맞춰야지. 병렬 맞고. 다음 2번. enough인데 이런 건 거의 답이 잘 안 나와. 자, 여기 앞에 형용사 들어갔네. fit은 여기서 건강한이야. 그래서 건강한, 충분히 일반적인 보통 일을 해내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건강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라고 한 사람 많은데 3번 좀 이상하지? 이거는 뭐뭐도 역시 아니다라는 부정어거든? 자, 3번을 좀 찾기가 어려웠는데 3번은 우선 주어 동사가 순서가 이상하지 않아? 너네 그래서 틀렸다 그랬지?
의문문도 지금 의문문도 아닌데 지금 얘가 앞에 나가 있고 여긴 동사가 또 있잖아. 이상하지? 근데 이건 맞는 거야. 자, 이런 건 뭐냐면 주어 동사가 바뀌었잖아, 지금. 이런 거 뭐라 그랬지? 도치. 자, 도치란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로 의문문이 아닌데 순서가 바뀌는 걸 도치라고 한다. 여러 가지 도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많이 쓰이는 경우가 이런 거야.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맨 앞으로 나가면 저런 거 no, not, nor, not only 다 해당돼. 응? none 뭐 엄청 많지. never. 자, 부정을 뜻하는 단어가 맨 앞으로 나가면 주어 동사가 도치돼야 돼. 자, 그런데 도치될 때 이 원래 동사가 비동사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어. 근데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얘를 빼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바뀌면 돼. 이해되지? 도치가 되는 거야? 그럼 그도 역시 그렇지 않다야?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일반 동사야. 이렇게. 역시 좋아하지 않는다. 일반 동사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부정어구가 나가고 일반 동사가 못 나가. 일반 동사는 항상 누구와 함께 해줘야 된다? do, does, did. 그래서 부정어구가 나갔을 때 도치를 시켜야 되는데 동사가 무슨 동사다?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다. 그런 경우 do, does, did가 나가고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도치가 돼야 돼.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아까 문제 봐봐. 이게 여기서 하다야, 하다. 똑같은 운동, 워크아웃은 운동이야. 자, 똑같은 운동을 그들이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뜻이야. 부정이야, 전체 부정. 그런데 하다잖아, 하다. 일반 동사라고. 그래서 do가 여기 들어간 거지, day니까. 그래서 너네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do와 이 do는 성격이 달라. 얘는 뜻이 있는 동사고 일반 동사고 얘는 우리 부정문 의문 만들 때 그냥 도와주는 두더지 있지. 그거야. 이런 건 조동사라고 하지. 뜻이 없지. 그리고 이 구문 자체는 뭐다? 도치된 거다. 부정어, 동사, 주어. 그래서 맞는 거야. 그래서 3번이 맞는 거야. 데이기 때문에 복수동사 둘을 쓴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다 생각했어. 많이. 비교급 강조지? 맞지? 벨이 안 되는 거. 자, 그럼 답은 5번이거든? 그럼 왜 5번일까? 자, 문장을 분석해봐, 니네. 그래서 건강 프로그램은 동사 어딨어? 동사. 이 문장의 동사 어딨어? 빨리. 동사 어딨어? 얘가 동사면 얘가 맞아. 근데 얘가 동사가 아니지. 아, 여기 뒤에 동사가 또 있잖아, 여기.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그럼 여기는 동사로 쓰면 안 되지. 그냥 여기는 준동사 자리가 돼야지. 그럼 was를 빼야지. 꾸미기만 해야지. 만약에 was를 쓸 수 있어. 그럼 was를 쓰고 싶으면 앞에 뭐 넣어야 돼? 관대를 넣어야지. 이렇게 하던지 was를 빼고 수식하는 pp만 남겨줘야지. 왜? 동사가 있기 때문에. 알겠어? 동사 자리가 아닐 때 수동일 때는 분사만 써야 돼. 비동사가 들어가면 동사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봐봐. 건강 프로그램. 너의 필요를 위해 설계된 건강 프로그램은 너의 평생 동안 네 건강을 유지하는데 충분할 거야. 이 뜻인 거지. 여기를 동사로 봐야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건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왔지. 학교 그 백발백중 풀 때도 나와. 그래서 동사 자리가 아닐 때는 비동사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자,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 판단 문제. 자, 틀린 어휘를 찾는 건데, 자, 여기 있지만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고난도 3점 문제. 3점이 높은 점수니까. 자, 어휘 문제 유형은 두 가지야. 첫 번째, 밑줄 걷고 어휘. 이렇게 1번 같은 문제 이런 거. 밑줄만 쳐놓고 이 단어가 맞냐 틀리느냐. 자, 두 번째 유형은 자, 뒤에 115쪽처럼 네모 선택 어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랜덤으로 한 개씩 나오지. 자, 그런데 이 네모 선택 어휘는 또 두 가지로 나와. 자, A랑 B라는 단어를 주고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A와 B가 서로 반의어 관계에 이어서 선택하라고 나오던지 A와 B가 반의어는 아니지만 스펠링이 헷갈리는 거. 스펠링 비슷한 애들. 비슷. 예를 들면 너네 쉬운 단어로 이렇게 데저트하고 디저트 비슷하잖아.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문맥상 사막이 필요한지 디저트가 필요한지 찾으라는 거지. 이렇게. 혼동하는 스펠링 이런 식으로. 요런 유형으로 출제돼. 요런 유형으로 유형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요 밑줄 어휘랑 이 반의어 밑줄 어휘도 반의어가 잘못 쓰여서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문맥상 감소하다가 필요한데 증가하다가 들어가 있던가 그런 단어를 찾아내면 되는 거야. 요게 밑줄 어휘. 그 다음에 선택 어휘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지. 요걸 한번 생각해보고 할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밑줄 어휘지. 그러면 아마 누군가가 반대말이 잘못 들어갔다는 거야. 자, 그런데 반의어를 찾기 위해서는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문장 해석을 해줘야 돼. 내용 파악이 들어가줘야 돼. 전체. 그래서 주제문도 찾고 뭐 긍정적인 단어가 필요한지 부정적인 단어가 필요한지 이런 걸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이게 어휘 문제. 그러면 1번 선생님 같이 하고 뒤에 실전 적용 하나를 너네가 한번 해보자. 자, 가볼게요. 자, 생각해보자. 다음의 상황을 a bag that you will use. 자, 너가 한 번만 사용하는 가방이야. 반대네. 자, 구매품. 상점에서 구매품. 자, 이 문장 여기까지가 주어네. 주어는 얘 백. 그지? 상점에서 집으로 구매품을 들고 가기 위해 단 한 번만 사용하게 될 가방은 이게 뭐야? 비닐봉지 얘기하는 거겠네. 비닐봉투 같은 거. 아니면 옷 같은 거 사서 주는 그런 봉투들. 그지? 그런 봉투들은 지구를 수백 년간, 다가오는 수백 년간 지구에게 자, 비닐봉지 한 번만 사용하는 거 일회용품이잖아. 일회용품. 그럼 당연히 지구한테 해를 끼치겠지? 일회용품은 지구에게 나쁜 거니까 부정적인 단어가 어울리네. 그치? Nothing good can come. 어떤 아무것도 좋은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 plastic bags. 플라스틱 백이 비닐봉지예요. 자, 구매와 함께 따라오는 이 비닐봉지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으로 아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네가 그것이 너에게 가져다 줄 불편함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불편함을 고려해보지 않는다면 비닐봉지는 어떤 좋은 것도 좋은 게 없다 이 뜻이야. 그러면 자 불편함이 어울리는지 생각해봐. 너가 고려해. 그것이 너에게 뭐 제공해주는 주는 불편함을 고려하지 않으면 좋은 게 없다. 그러면 불편함만 준다는 거잖아 비닐봉지는. 자 다시 불편함만 고려하지 않는다면 좋은 게 없어. 그럼 불편함만 고려한다는 내용인 거잖아. 이해돼? 그런데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게 불편해? 편리하잖아. 2번이 틀렸어.
반대말 잘못 들어갔네. 이는 빼야지. 그러니까 편한 거 빼고는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뜻인 거지. 이해돼? 편한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편한 거를 빼면 좋은 점이 한 개도 없다. 비닐봉지 사용은 이 뜻인 거야. 그러니까 비닐봉지 사용은 편리한 거 빼고는 다 나쁘잖아. 환경오염 이런 거니까. 비용도 들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야. 자, 역시 뭐야? 바니어가 잘못 들어갔네. 근데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여기가 unless니까 편리함이 들어가지. 만약에 if였지 여기가. 근데 여기는 어울리진 않겠다. if로 바꾸는 게. 그래서 비닐봉지 일회용품은 편리함이라는 장점만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장점을 빼고는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잖아. 그러면 여긴 좋은 내용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지. 이해돼요? 이렇게 반대말 찾으면 돼. 자, 3번은 3번 같은 건 이런 건 답이 될 수도 없어. 반대말이 없잖아 얘는. 그렇지 않으면 뭐 너는 운전해서 가거나 뭐 플라스틱 한 뭉치가 노력을 뭐 대응하게 된다. 뭐 저런 거는 반대말이 없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아. 그 다음에 this is because 자 네가 재사용하고 그 봉지를 재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남아있다. 화석연료로 만들어진다. 그 비닐 그 재활용하려면 또 얘도 뭐 남아있다. 문제 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불가능하다. 모든 카본 탄소를 제거하기란 불가능하다. 방출되는 탄소. 탄소는 당연히 공기 중에 방출이 되겠지. 플라스틱 생산을 위해 방출되는 탄소를 줄일 수 없다. 환경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지. 얘도 반대말이 없잖아. 그러면 이 문제를 몰라도 얘는 좀 쉽게 나온 편이거든. 명확한 반대말을 찾아보면 얘 반대말 딱히 없고 있고 해를 끼치다의 반대는 도움이 된다고. 얘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답을 골라도 1번, 2번 중에 고르면 맞을 확률이 큰 거지. 여기서는 2번이 맞는 거지.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서 찾아봐야 돼. 자, 우선 넘겨서 116쪽 봐봐. 116쪽에 1번이 지금 유형이거든? 자, 그거 해보자. 자, 두 번째 어휘 문제는 자, 아까 얘기했지만 네모 선택 문제야. 그러면 네모 선택 문제는 네모 속의 단어의 관계가 두 가지랬지. 1. 반이어 관계. 2. 스펠링 형태 비슷. 아무 뜻 상관없이 스펠링이 비슷한 관계. 자, 그럼 A는 무슨 관계일까? 당연히 스펠링 완전 다르잖아. 반이어 관계지. 그러면 어떻게 반이야? 그럼 이 반이어 관계이면 좋은 게 단어 하나 알면 하나는 반대말이 되잖아. 그러면 너네 association, isolation 무슨 뜻이야? 얘는 무슨 뜻이야? 얘는 무슨 뜻이야?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지. 뭐? 얘는 고립. 그럼 얘는 함께 한다는 거잖아. 뭐 연관, 관련 뭐 이런 거지. 연결한다는 내용이야. 반이어네. 자, B번 보자. B번도 반이어네. 제한된, 제한되지 않은. 제한, 무제한. C도 스펠링이 비슷하지가 않잖아. 얘도 반이어. 얘는 다 반이어 문제네. activates, paralyze. paralyze는 단어가 좀 모를 수 있거든. activate를 알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activate가 무슨 뜻이야? activate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 없어? 누구 어디서 나온 동사일까? active. active 알지? active가 무슨 뜻이야? 활동적인, 적극적인 이 뜻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나온 동사로 활성화시키다. 활성화시키다. 그러니까 살아나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 paralyze는 못 살아나게 한다는 거잖아. 마비시키다. paralyze가 마비시키다. 그럼 얘도 반이어야. 자, 그런 뜻을 줬으니까 문맥상 어울리는 거 한번 찾아보자. 자, 힘내시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수많은. 자, 셀 수 없는 수많은 연구가 보여주고 있어. 자, 인생.
자,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자, that 다음을 분석해봐. 주어가 어디까지? that 다음에 주어가 어디까지야? 동사를 찾아야지. 여기 동사 있네. 여기까지가 주어네. 그지? 그럼 여기서 대세용법 뭐야? 우리 배운 거. 주어가 없네? 주격관대지? 꾸며. 자, 여기는 관계사절. 선행사 life. 인생. 어떤 인생? 가득 찬 인생. 친구와 재미로 가득 찬 인생이 comes with benefit. 이득과 함께 온다. 그러니까 이롭다는 거야. 혼자 있는 삶이 아닌 친구와 재미로 가득 찬 삶은 이롭다. 어디에? 뇌에. 뇌에 좋다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은 친구 많이 사귀어서 재미있게 사는 게 좋다는 내용이네. 긍정적인 내용인 거지.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야. 매우 사회적 동물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서 민트는 뭐 민에서 나온 거긴 한데, 그래서 뭐 그냥 의도되지 않는다, 하지 않을 거다 라는 뜻이야. 우리는 생존하지도 않을 거고 혼자서 성공하게 두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뭐 하지도 않을 거야? 이 not을 봐야 돼. not에 어울리는 말을 여기서 찾아야 돼. 자, 지금 앞에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어. 그래서 친구 많이 사귀는 거 좋다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못해. 생존 못하고 혼자 성공도 못하고 협력 못해. 고립 못해. 뭐가 돼야 돼? 여기 not이 있으니까 사회적인 말이랑 맞추려면 협력하지 않는다야 고립된 상태 아니다. 그렇지. 얘를 써야지. not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립된 상태에서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거지. 고립된 상태에서 성공하지도 생존할 수도 없다. 오케이? 왜? 사회적 동물이니까. A 찾았어. 그 다음에 뭐 중간에 건너뛰어. 대충 내용 이해됐잖아. 사회생활 하라는 거야. 혼자 고립되어 있지 말고. 자, 그럼 이제 B 근방으로 내려가면 돼. 중간에 패스하고. 봐. 다르게. 다른 감정적인 반응과 다르게. 자, 그런데 다르게야. 다른 감정적 반응들이 간대. 개수점법. 그 감정적 반응들은 특정 뇌 영역에 제한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무제한적인 것과 다르게, 웃음은 멀티플이 무슨 뜻이야? 얘 누구의 반대야 지금 여기서? 얘랑 반대잖아. 스피시픽은 특정한, 멀티플은 다양한이지. 많은이지. 자, 웃음은 다양한 지역에 관여를 해. 전체 내에. 그러면 여기가 다르게잖아. 그러면 웃음이랑 다른 감정이 다르다는 거잖아. 그러면 웃음은 멀티플하잖아. 그럼 제한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지금 다른 감정에 맞는 걸 찾아야지. 그러면 웃음이 아닌 다른 감정은 제한돼야 돼? 안 제한돼야 돼? 그렇지. 제한돼야지. 얘는 이가 맞는 거지. 자, 특정 영역에 제한돼 있는 것과는 다르게 웃음은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뇌의 지역과 영역을 관여한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야. 친구랑 사귀어서 재밌고 사회생활 하면 웃긴 일이 많이 생기잖아. 그럼 많이 웃잖아. 그럼 뇌에 전반적으로 다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야. 자, 게다가 그럼 여기 봐라. 또 게다가야. 그럼 지금 여기가 웃음이 도움이 된다고 나왔으니까 게다가니까 또 좋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잖아. 연결돼야 되지. 농담을 듣거나 네 자신의 농담을 하는 것도, 이것도 웃기는 거잖아. 농담하는 것도 웃음이잖아. 지금 웃음. 그럼 게다가니까 웃음이 좋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좋은 내용이 들어가야지. 그지? 농담을 하고 네 자신의 농담을 하는 것도 뇌의 영역들을 뭐한다? 좋은 내용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웃으라는 거네. 사회 활동을 해서 많이 웃으면 뇌의 활동에 좋다. 이 내용이네. 그래서 이 책이 있대. 심리학자 이 사람이 책에 이런 말을 썼대. 웃음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돕는다. 더 넓게. 그리고 더 자유롭게 관여, 협력하도록 도와준다. 여기서 이 웃으라는 내용인 거네. 웃으라는 거네. 그러면 뇌의 발전을 가져온다. 이렇게 선택. 강 문맥상 어울리는 단어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뇌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니까 B랑 C는 긍정적인 단어 찾아주면 되고, A 같은 경우는 not이 있으니까 부정을 써야지 not 부정이 긍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긍정이 되는 거지. 전체적인 흐름을 맞춰줘야 돼. 긍정 부정을. 자, 그렇게 해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116쪽에 2번만 각자 풀고 정리하고 가자. 얘는 짧게 설명할게. 자, 4번 고. 자, 어떤 많은 책임감, 책임 있는 일에 여기서 face는 무슨 뜻? 근데 여기 지금 직면된 거기 때문에 수동이야. 직면됐을 때 도움이 돼. 계획을 짜는 게 도움이 된다. 계획 짜라는 거야. 주제문이야. 첫 번째 문장. 하지만 아니다. 주제문 아니다. 하지만 여기가 주제문이다. 하지만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하지만 중요하다. 각각의 개인들이 선택하는데 스케줄 타입, 유형을 선택하는데 어떤 유형? 자신의 환경에 가장 잘 채우다. 맞다. 우리 이 A가 아니라 B이 아까 우리 형용사로 무슨 뜻이었어? 건강한이었잖아. 거기서 나온 게 피트니스. 근데 니네 옷 같은 거 입어보러 갈 때 피팅룸 하잖아. 피팅룸. 그거는 잘 맞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맞다라는 뜻이야. 잘 맞다. 그러니까 fits가 들어가야지. 자신의 환경에 잘 맞는 스케줄을 선택해라. 그 다음. 그러면 왜? 너의 환경이 학생들이 만들어야 하는 스케줄 유형에 당연히 이 봐봐. 환경을 생각하라는 건 환경이 스케줄을 포함한다야 영향 끼치기 때문이다. 당연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겠지.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잘 찾았어. 자, 문제는 이제 C야. C에서 다 낚여버렸어. 어답과 어답의 차이야. 이거 지금 꼭 알아도 나중에 진짜 많이 나오니까. 어디 갔어? 자, 답 이거 설명해주면 알 거야. 어댓과 어답이잖아. 이 A냐 O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 다른데 A는 적응하다. 답은 채택하다, 입양하다. 이거야. 이걸 잘 헷갈려 하더라고. 그러면 봐봐. 모든 학생들은 여기서 테일러가 이런 거 옷 같은 거 정장 맞추는 그런 거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동사는 맞추다야. 그냥 맞추다. 따라서 맞추다. 원칙, 원리. 원칙을 따라야 된다. 스케줄 여기까지야. 그냥 세트야. 어떤 일정을 만드는 원칙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자신 개인적인 환경에 맞는 원칙을 따라야 돼. 뭐 하는 대신 어떤 이상적인 모형, 모델. 거의 누구에게도 부정이잖아. 맞지 않는이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그냥 이상적인 거야. 아무도 근데 그걸 못해. 이상적인 계획을 뭐 하지 말라? 채택하지 말아라 해야지. 채택이 들어가야지. 이게 들어가야지. 그냥 아무에게도 잘 어울릴 거가 맞지 않는 이상적인 걸 채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 뜻인 거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알겠지? 자, 이거 앞에 거 A, B 이거 꼭 기억해. 이거 어답. 다음 시간에 물어본다. 이거 어떻게 쉽게 외워야 될까?
너네 이거 입양하다라고 단어 많이 안 외웠어? 이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입양한다는 게 받아들이는 거잖아. 남의 자식을 내 아이로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받아들이다 채택하다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얘를 하나를 외워버리면 얘가 아닌 애는 그냥 다른 뜻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근데 이 적응하다라는 단어도 진짜 많이 나와. 그 모의고사에 적응력 이런 거에서 되게 많이 나거든.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 알겠지?